자, 이번 주 재료학 강의는 여기 있는 9장에 있던 부정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문제. 그간 재료 1 하면서 좀 복잡했던 문제들은 좀 재료 2로 좀 미루고 전체적인 4가지 이 파괴를 일으키는 하중에 대한 여러 가지 응력에 대한 식, 변형률에 대한 식 등등 그 기본 이 식들을 먼저 다루느라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제쳐두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제 부정적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부정적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보면 평형방정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재료가 이렇게 내부에 다른 재료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안쪽이 알루미늄이고 바깥쪽이 이 스틸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힘을 누르게 되면 이 힘은 이 재료별로 힘이 나누어질 거예요. 이렇게 재료 안쪽 내측 알루미늄에 대한 힘하고 외부에 대한 스틸에 대한 힘으로 나누어져서 눌리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때 이제 최종 하중 P에 대해서 최종 델타량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힘을 결정을 해야지만 여기 알루미늄의 델타량을 구하겠죠. 물론 수직으로 들어온 축 하중이니까 AE분의 P1L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P1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P2고, 그럼 델타의 스틸은 당연히 AE분의 P2의 L이 될 건데, 여기 물론 밑에는 이제 다 스틸이 되겠죠. 여기는 알루미늄이 될 거고,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P2를 알아야지만 이 델타도 구하게 되는데, 이 P1과 P2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P1과 P2가. 결과적으로는 보면 P 하중 P 때문에 하중 P가 P1과 P2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눌려진 힘이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누어져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자유물체대로 보면 위쪽 요 스틸 뭐 이렇게 판만 가지고 오면 하중 여기서는 P가 되고, 이렇게 눌리는 거에 반력이 여기 오겠죠. P1, P2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중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평형방정식만 쓰게 되면, 평형방정식을 쓰게 되면 P1 더하기 P2는 P라는 식 하나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형방정식만으로는 각각의 이 하중 또는 여기 나오는 내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정력학적으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력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힘을 구하는 거는. 그래서 정력학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이 변형 또는 변이에 대한 관계식인 적합방정식을 우리가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compatibility equ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적합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있다니 접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중 P에 의해서 이 알루미늄의 델타량과 이 스틸의 델타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눌렀는데 하나는 더 많이 눌리고 하나는 적게 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1과 델타2가 같다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놓으면 여기서 P1과 P2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이 A나 이 값들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약간의 이 보면 병렬로 이 병렬 구조가 돼 있는 거고, 똑같이 이런 문제를 이제 직렬로 생겨 있는 구조를 보면 보가 이렇게 이 로드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 요 한 점에서 하중을 줘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요 정도 위치에서 잡아서 하중을 당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정도에 가서 서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재료가 따로 있고 이쪽 재료가 따로 있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델타량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이쪽 편에 있는, 이걸 자유물체대로 보면 이쪽 편에는 자 여기서 하중이 잡아당겼으면 이쪽 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밀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막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중을 좀 딸려 나갈 건데, 이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잡아 당길 거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반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반력과 이 반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뒤쪽 부분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이쪽 부분은 RA만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P 더하기 RA 또는 RB가 존재를 하겠죠. 요쪽 뒤쪽 구간은. 그래서 이 구간에는 RA의 힘이 작용하고,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RB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RA와 RB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형식만 보면 당연히 RA 더하기 RB는 P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RA에 의한 델타량과 RB에 의한 델타량의 변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거는 보면 이 점이 이 점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한쪽 편에 있던 이쪽 편은 요만큼 델타량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 이쪽 부재는 원래 여기에 있던 부분이 델타량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마이너스로 줄어들었고 이 양은 플러스로 늘어난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델타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 B점의 델타량은. 이 델타량하고 이 델타량은 뭐냐면 이 전체 이쪽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서 늘어난 델타량이고, 이쪽은 이쪽 부분에서 원래 이렇게 있던 거에서 어쨌든 줄어들던 늘어났던 델타량인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전체의 델타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이 델타량은 0인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델타 A와 델타 B를 더했을 때 0이 되는데, 다만 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델타 A하고 델타 B가 이 부호상으로는 마이너스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의한 변형은 RA의 LA 일 거고, AE 라고 하면 요 부분은 마이너스 RB의 LB의 A의 E,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힘은 이 식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관계식에서 RA는 RB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 식을 여기다 넣으면 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 문제의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설명한 것이 예제 2번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예제 9.3을 같이 두 개 다 풀어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 풀이를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9.2번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하면 길이는 L로 똑같고, 안쪽에는 안쪽 로드는 A1, E1인 재료를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튜브는 A2, E2일 때 끝에는 엔드 플레이트로 같이 묶어 놓고 나서 하중 P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막대와 튜브의 변형은 얼마인가, 각각 얼마로 바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로드하고 튜브에서 실질적으로 안쪽 부분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걸린 힘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걸리는 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P1, 이게 P2겠죠. 그래서 로드는 P1, 튜브는 P2. 그 다음에 엔드 플레이트로만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멘트는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대칭이니까 P1, P2는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퀴벌리엄 이퀘이션,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쓰면, 평형방식을 쓰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1 더하기 P2는 P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델타량하고 이 델타량이 똑같다는 거죠. 엔드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이 델타량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로드의 델타량과 튜브의 델타량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우리가 적합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compatibility equation으로 부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쪽 로드에서의 델타량은 A1, E1의 P1의 L 이고, 튜브 쪽의 델타량은 A2, E2의 P2의 L인 거죠. 그러면 요 두 식이 같다고 하니 L은 지금 동일하니까 지워지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쓰면 P1은 자 P2 곱하기 어디냐면 A2, E2의 A1
E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때 지금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앞에 있던 P1 더하기 P2가 P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P1을 대입을 하면 P2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P2는 A1, E1 더하기 A2, E2 분의 A2, E2의 P로 만들어지고, 이 값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 P1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델타량을 구하면 여기서 이제 P1을 구했으니까 P1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앞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뒤에가 이 부분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델타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P1하고 P2의 식을 봐요. 우리는 밑에 보면 이 두 개의 합은 뭐냐 하면 두 개 전체의 강성의 합이에요. 두 개 강성의 합인 거고, 그 다음에 P2는 A2, E2와 관계가 돼 있고, P1은 A1, E1과 관계가 돼 있어요. 여기서 누르는 게 P1이었고, 여기서 누르는 게 P2였다는 거죠. 근데 P1은 뭐냐면 전체, 이거 분모하고 분자는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P1 대 P2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A1, E1 대 A2, E2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P를 P1하고 P2로 분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A1, E1 대 A2, E2의 B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델타량은 A2분의 P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P를 구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 델타량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힘을 줘서 밀었어요. 이렇게 보면 물체가 이렇게 두 개, 이 파이프가 이렇게 두 개의 그냥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거를 힘을 줘서 밀어요. 이 부분을 힘을 줘서 미는데, 만약에 이 밑에 있던 것이 만약에 그냥 스펀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무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누르는 힘은 눌러서 같은 걸 만드는데, 같이 이만큼 누르는데, 얘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얘는 변형을 많이 시켜야지 이만큼 델타량이 올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살짝만 밀어도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같은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럼 힘을 여기서 두 개를 어떻게 나눠줘야 될 거냐는 거예요. 밑에는 굉장히 재료가 쉽게 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살짝만 밀어도 여기까지 가요. 그럼 여기는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 힘에 나눠지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저 델타량,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량을 나누는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델타량이, 밑에 건 델타량이 굉장히 같은 델타량인데, 하나는 AE가 이 스폰지라고 하는 거는 A하고 단면하고 또는 여기서 보면은 강성 E 값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스폰지하고 철하고는 같은 단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두 개 같은 단면일 때 하나가 철이고 하나가 스폰지라 그러면 내가 그 눌러줘야 되는 비율은 이 값, 탄성 계수의 비만큼 다르게 해서 눌러주면 될 거라는 거죠.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 스폰지는 거의 안 줘도 돼. 한 1%만 힘을 배분해주고 나머지는 99%를 배분해주는데, 그 비율은 뭐냐 하면 여기서 델타에서 이 저항하는 이 값이 될 거라고요. 이 값이. 지금 길이는 똑같으니까.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A하고 E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힘을 줬을 때 이거하고 이 두 개 나눠지는 힘의 비율은 뭐냐 하면 이 길이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거의 A하고 E, 결국 이제 델타량의 이 로드의 수직 하중이 주어졌을 때 이 델타량에 저항하는 값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이제 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이렇게 말하는 합에다가 각각의 필요한 비율만큼 올려주면 되는 거죠. 강하면 더 많이 누르고 약하면 더 적게 누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로드가 그냥 단순하게 똑같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A1하고 A2인데 이거 두 개가 동일하고, 그러면 E1하고 E2가 있는데 이게 E1이 E2의 2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E1이 훨씬 더 강하고 이거는 E2는 약한 거죠. 근데 길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중 P를 눌러서 같은 델타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P1하고 P2는 뭐냐면 P1에다가는
P2에 곱하기 2배의 힘을 줘야 될 거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만 주면 되고 여기는 2개를 줘야지만 이게 지금 이 2개의 E2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데다가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 비율만큼 나누어서 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P가 이거니까 그러면 P1하고 P2의 비가 1대2예요. 그러면 P1은 전체 P로 나타내려면 3분의 1만 주면 되는 거고 P2는 여기서 보면 P1은 3분의 2를 주면 되는 거고 강하니까 P2는 3분의 1만 하중을 주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풀이는 이렇게 되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강성의 B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 문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풀이는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을 이제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이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평형식으로 결국 뭐냐면 자유물체도에서 평형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각의 하중을 지정을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그것이 이 적합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라고 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방법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중첩법을 알려줄 거예요. 중첩법도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일단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그대로 해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료가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한가운데다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점은 내려오는 델타량이 똑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델타량만큼 늘어야 되는 거고 같은 재료니까 이 길이가 델타만큼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힘은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힘은 여기에 힘을 반 준다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반 줘서 늘리면 동일한 델타량이 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가 이점으로 가 있어요. 그럼 1대2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힘을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면 두 개의 델타량은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델타량이 동일하려면 아까 역시 델타는 AE분의 PL인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같은 단면에 같은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결국 P라고 하는 거는 L에 반비례하게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하중을 줬을 때 짧은 게 잘 늘어날까요? 긴 게 잘 늘어날까요? 같은 거면 당연히 긴 게 더 잘 늘어나죠. 요만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내가 같은 힘을 주면 얘가 요만큼 늘어나고 얘도 요만큼 늘어난 게 합쳐지니까 전체가 2배가 늘어난 거죠. 이거에 비해서. 근데 이 두 개의 델타량이 같아야 돼요. 하나의 힘을 가지고. 그러려면 짧은 거를 많이 늘려야 되고 작은 거는 조금 늘려야 되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짧은 데다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긴 데다가는 힘을 적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비율은 뭐냐면 여기에 주어졌듯이 P와 L에 대한 비율처럼. 그러면 이게 길이가 1이고 이게 길이가 2라고 하면 여기 하중이 있으면 위쪽에다가는 힘을 2배를 줘야 되고 아래쪽에는 1배만 주면 되겠죠. 이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델타량이 동일하니까 이 길이가 하나는 L이고 하나는 2L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P를 줘야 될 거고 여기는 P를 줘야 될 거라는 거죠. 짧은 거를 같은 델타량에 늘리면 훨씬 더 힘을 많이 주면 되니까. 그럼 자, 이것도 역시 2대1로 나눠졌네요. 그러면 하중 위쪽에 걸려줘야 되는 하중은 당연히 3분의 2P가 될 것이고 밑에는 3분의 1P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실제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토션 부분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토션도. 이렇게 된 걸 내가 비틀 때 가운데서 비틀게 될 거거든요. 가운데서 비틀게 되면 양쪽 비틀리는 각이 똑같을 거예요. 각이 똑같을 때 내가 짧은 쪽을 비트는 거하고 긴 쪽을 비트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쉬울 거냐는 거죠. 짧은 쪽을 비틀어서 만들면 그때는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것이 JG분의 TL이니까 같은 재료라 그러면 J하고 G가 똑같을 거예요. 단면이 같고 재료 같으니까. 그러면 이 비틀어진 게 같은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짧은 거를 비트는 거하고 큰 거를 비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거냐는 거죠. 당연히 긴 게 훨씬 더 쉽죠. 토크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비틀어진 만큼 얘는 2배가 비틀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크가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여기 준 토크가
여기에 2배가 가고 여기에 1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토크에 여기가 3분의 2t가 갈 거고 여기는 3분의 1t가 갈 거예요. 지금 같은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 간단히 생각하는 방식이고, 되게 뭐 기사 시험 문제나 이런 데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그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지금 이 9.2 20번 문제를 보면 이 위에가 L1이고 밑에가 L2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걸리는 힘은 뭐냐면 L2에 나누기 L1 더하기 L2만큼 가면 되고, 하중의 P가 밑에는 뭐냐면 L1에 L1 더하기 L2 나누는 하중 P만큼 가는 게 아래쪽에 걸리는 힘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요 위쪽 요거에다가 이게 P가 됐으니까 이게 P 위쪽에 걸리는 원 쪽에 걸린 힘이고 이게 지금 P2거든요. 당연히 구해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 델타량을 쓰면 델타량 어디 갔는지 나와죠.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뭐 식으로 보면 지금 아까 전에 그러니까 중첩법을 또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제 평형식으로 푸는 방법은 여기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잡혀있고 잡혀있는데 하중을 주면 밑에가 없다라고 하면 재료가 내려올 거니까 여기는 밀어 올렸을 거라고요. RB가. 근데 위쪽은 이게 없었으면 재료가 전체로 딸려 내려왔을 건데 잡아서 끌어올려야 됐겠죠. 그럼 그게 RA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P가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P1, 요거 두 개 더한 게 P고, 그러면 여기까지 잘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요 부분만 가지고 지금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여기가 RA가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나머지 P1이 있었겠죠. 그럼 요 부분에서 평형식이 이루어질 거니까 P1이 RA가 될 거고 인장이 될 거고 밑에서만 이렇게 보면 P2가 RB가 될 거고 요 그림만 보면 이렇게 보면 RB가 있으니까 여기서 P2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압축이 될 거라고요. 압축이. 그리고 두 개의 합은 P가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RB는 P-RA니까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P-RA 쓴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거 뭐냐면 요렇게 본 거죠. 요렇게 자유물체도를 본 거예요. 요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러면 RA가 있고 P가 있고 여기에 그거에 해당되는 이렇게 보면 이쪽 방향으로 P2가 있겠죠. 그래서 P2를 이렇게 평형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적합방정식이 요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점이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 델타만큼 올 거니까 위쪽에 늘어나는 걸 델타1, 아래쪽에 게 줄어드는 거를 델타2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델타1과 델타2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합의 델타량은 0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위쪽이 늘어난 양하고 아래쪽이 줄어들은 양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래쪽이 밑에 게 줄어든 양하고. 그래서 전체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 위쪽 부분에 늘어난 게 델타1, 밑에 부분이 늘어난 게 델타2인데 이 델타1과 델타2를 더했더니 잡혀 있어서 합이 0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는 압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델타1 더하기 델타2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합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델타1은 뭐냐 하면 여기 P1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A2분의 P1의 L1, 델타2는 A2분의 P2의 L2인데 이제 부호로만 보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제 P2를 이제 어느 쪽으로 쓰냐 이렇게 쓸 거면 이제 부호가 안 맞겠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델타1과 델타2를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이제 RB라고 썼다라고 하면, 이걸 RB라고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건데, RB라고 했으면 될 건데, 이 양은 우리가 양이라고 알고 있고 이 양은 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RB 이 방향으로 쓰게 되면 이 방향으로 그대로 쓰고
RB가 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P1, P2 쓸 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지금 이렇게 써놓고 풀 때는 P1, P2로 쓰는 거고, 이것은 지금 길이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지워지고 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RA는 L1분의 L2의 RB가 되고, 이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결과적으로 P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RB는 L1 더하기 L2분의 L1의 P가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밑에 쪽 여기를 늘리기 위한 힘은 뭐냐 하면, 전체분의 요 길인 거죠. 이게 훨씬 더 작게 걸려야 되고 이게 크게 걸려야 되니까 그 비로, 길이의 비로 가져가 주면 된다 하는 게 다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 방식의 이거의 풀이 방식은 지금 알고 있듯이, 자,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식을 쓰고, 그리고 더하기 적합 방정식을 써서 풀이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중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중첩법은 간단해요. 이것도. 자, 원래는 여기서 양쪽에 이렇게 다 잡혀 있었어요. 양쪽에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까요? 원래는 양쪽에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중첩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밑에 있던 경계 조건을 뺐다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누어서 1단계는 이게 없었어. 근데 2단계에서는 이게 생겼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위쪽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 P를 가지고 잡아 당기죠.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P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근데 밑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내려왔겠죠, 이만큼. 그게 이제 델타 A만큼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번에 델타 A만큼 늘어날 거예요, 이 P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그런데 밑에 쪽도 잡아야 되니까 내가 밑에 쪽에서 잡는다는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발력을 줘서, 힘을 줘서 이걸 밀어서 그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밑에 경계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중 때문에 델타 A만큼 내려왔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경계 조건을 중첩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준다는 것은 밑에서 RB로 힘을 줘서 올려서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에 의해서 내려온 델타량하고 여기서 RB에 의해서 줄어드는 델타량이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델타 A는 어디서 늘어난 양이냐면, 여기가 하중이 P가 있고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만이 하중 P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는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델타 A는 뭐냐면 L1이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RB는 뭐냐면 이 전체가 다 눌려서 줄어들어서 델타 B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RB가 영향을 주는 거는 L1 더하기 L2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P는 L1에만.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 델타 A는 A2분의 P1의 L1만, 요 부분만 변형을 받으니까. 두 번째 거는 델타 B는 뭐냐면 이 RB 때문에 전체, 이 L 전체를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RB는 L분의 L1의 P가 되네요. 이렇게 RB는 L분의 L1의 이 P를 곱해준 L분의 같은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R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RA 더하기 L의 L1의 P가 될 것이고, 그러면 RA는 다시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L은 L1 더하기 L2였고, L1 더하기 L2였고, 그리고 위에는 이 부분은 이제 L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보면 RA는 L분의 L2의 P, 보면 RB는 L분의 L1의 P. 자, 이건 똑같은 거죠. 위쪽에 걸리는 힘은 전체분의 이쪽 반대쪽의 길이인 거죠. 왜냐하면 짧은 데다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같은 델타량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 RA는 훨씬 더 힘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고 RB는 적게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나면 시그마 1 여기에 걸리는 위쪽에 걸리는 응력 값은 A분의 RA. 그러니까 이렇게 RA가 L분의 L2고 시그마 2는 RB를 쓰면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이제 압축이 되겠죠. 여기는 압축. 여기는 인장. 그렇게 해서 응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되는 응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응력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힘을 구하고 나면 응력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는 자유물체도에서 평형식과 적합방정식을 쓰는 방법. 하나는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밑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그게 있어서 원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예제 9.4번을 보면 하중을 가했을 때 A점과 B 지점에서의 반력을 산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의 풀이를 다 해도 돼요. 두 가지. 자, 근데 이제 이걸로만 풀어보면 자, 첫 번째 이 되게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제 중첩법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300이고 여기 600이 걸렸어요. 그럼 밑에 B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델타량이 생겼겠죠. 델타 B 이 지점이 생겼을 건데 여기서 델타를 일으키는 거 뭐냐 하면 여기 있는 300하고 D점에 있는 300kN하고 K점에 있는 600kN이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의 델타 B, 첫 번째 델타 B는 뭐냐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델타 B는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요 구간은 힘이 300도 걸리고 600도 걸리겠죠. 그러면 요 구간 AD 구간에 지금 보면 탄성 계수는 다 똑같은 거죠. 이분의 P가 뭐냐면 900kN에 왜냐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150. 요거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는 요 구간에서는 지금 600만 걸렸죠. 요 구간에서는 600 때문에만 변형을 할 거예요. 이 구간은 300도 들어가고 600도 들어갈 거고 요 구간 DK 구간은 대신에 여기 단면적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나눠져야 되겠죠. 600에 곱하기 요 윗부분으로 보면 150 이고 밑에 단면적 요거로 보면 같이 요게 지금 250이었죠. 여기도 250에 곱하기 2가 될 거고 단위로 보면 밀리미터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 킬로뉴턴이고 여기는 밀리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이렇게 없어지면 뉴턴이고 없어지면 이제 10의 3승의 밀리미터로 곱해진 거니까 그대로 미터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더하기 요 부분이니까 600에 곱하기 길이 150 밑에는 이 단면적이 되겠죠. 곱하기 2라고. 이게 첫 번째 B 때문에 델타량 간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밑으로 RB로 밀어 올려서 이 전체가 다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자, RB로 전체를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P에 의한 델타량하고 델타 B인데 RB에 의한 델타량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해서 0인 거예요. RB가 압축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넘겨서 플러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RB를 정해 놓으면. 그래서 이거 곱하기 지금 이 구간, 이 두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300인 구간이 압축이 되는데 250에 곱하기 2만큼 압축이 되는 거고 더하기 RB의 밑에 부분 역시 300이고 여기도 보면 400에 곱하기 2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아져요. 여기서 R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그래서 RB가 되겠죠. 그러면 2가 지워질 거고
똑같이 이가 지워질 거고, 그러면 따라서 이제 RB는 이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RB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식 하나에서 지금 RB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RB를 구했으니까 B에서의 반력을 여기서의 반력. 자, 실제 이게 둘 다 내려오니까 RB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위쪽은 잡아당겨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RA가 이렇게 잡아당길 거라고요. 그러면 RA 더하기 RB는 뭐냐면 이게 이 두 힘의 합이 될 거라고요. 이쪽 방향의 힘의 합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900이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RB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로 오면 RA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뭐 계산은 뻔한 거니까. 그래서 보면 나머지 이렇게 쓰면 돼.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한 다음에 이거에다가 이거 더한 걸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구해보시고, 지금 요 방식 하나, 지금 이거는 제가 썼던 방식은 뭐냐면 이게 중첩법이에요. 그죠? 이게 중첩법이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자유물체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자유물체로 생각하면 이 AD가 따로 있어요. AD.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을 따로 나누는 거예요. D에서부터 K까지가 나눠져 있는 거고, 여기는 역시 K에서부터 이 B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RA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 잘라서 보면 AD 구간에 보면 하중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중이 와 있어요. 이렇게 하중이 와 있는데, 지금 요 구간만 보면 지금 AD 구간에서는 지금 RA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거에 의한 델타량은 RA의 L의 AD, A의 전부 다 AD. 그러니까 이제 E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구간, 두 번째 이 구간에 걸리는 거, 또는 이 구간에 걸리는 힘은 뭐냐 하면 이게 RA고, 자,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P가 되면 이 P가 RA가 되는 거고, 자, 밑에서는, 자, 지금 밑에까지 그리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300만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R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잘라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P2가 있는 거예요. 이게 P1이었으면 이게 지금 여기는 P1과 같은 거죠. 그것도 일단 지워놓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이 CD 구간에서 보면 P2가 있는데, 이 P2는 뭐냐 하면 여기서 평형식을 구하면, 자, P2에다가 이쪽 방향을 양이라 그러면 P2에다 더하기 300에다가 빼기 RA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2는 RA-300이죠. 그럼 이거는 RA-300이에요. 그러면 이때 델타량은 뭐냐면 RA-300에 여기 있는 요거에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L의 이제 CD 부분 하고 A, CD 부분의 E에다가 더하기 RA 빼기 300에 L의 여기서부터 CK 구간 똑같죠. CK에다가 A의 CK에다가 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RA-300 에다가 LCD하고 L은 똑같고 E도 똑같고, 그러면 이거만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L 똑같고 이거에 E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 250분의 1과 더하기 400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요 CD 구간이 변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이 KB
KB 구간이 되면 여기는 이게 있고 이게 훨씬 더 내려와 있고 여기도 K가 600이 있고 여기도 300이 존재를 하고 여기가 RA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렸다고 보면 여기는 P3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평형 방정식으로는 P3에 더하기 P3 더하기 300 더하기 600 900에다가 마이너스 RA가 0이 될 거니까 여기는 P3는 RA 마이너스 90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델타량은 여기서 델타량은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구간이거든요. 밑에 요 구간에서의 지금 걸리는 게 P3이기 때문에 요 구간의 델타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간 P1에 의한 거, 이거 두 번 P2에 의한 거, P3에 의한 거. 그러면 RA에 빼기 900 에다가 E는 그대로 거고 L은 여기 150 L. 그 다음에 A가 뭐냐 하면 요 구간에서의 A인 거죠. A에 여기서 보면 KB.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RA-900 에다가 L 똑같고 E는 똑같고 이거는 400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델타 1, 2, 3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이게 뭐냐면 이 전체의 길이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게 지금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식도 보면 RA가 있고 L은 똑같고 그 다음에 E도 똑같고 그 다음에 A는 25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L과 E를 다 지울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와서 써보면 RA에 250 첫 번째 거 더하기 RA 빼기 300에다가 요거니까 250분의 1 더하기 400분의 1 요거에다가 더하기 RA에다가 빼기 900 에다가 곱하기 400분의 1 이게 0이 되는 RA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풀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풀이를 한 게 두 번째 자유물체도에서 평형식을 이용한 거예요. 이제 어느 게 더 쉬울 거냐라는 거죠. 어느 게 풀이는 다 가능해요. 풀이는 다 가능한데 대개 힘만 구할 때는 반력만 구할 때는 중첩법이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근데 다만 여기서 이 D점이 어디로 갈 거냐.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반력만 산정하면 괜찮은데 그럼 이 D점의 델타량은 어디에 가 있을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 값을 구하면 돼요. 이 값을 구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 D점이 가야 되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K점이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 3번을 델타3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델타3를 아니면 델타1과 델타2 델타1과 델타2를 더한 값이 그 위치가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첩법에서는 이 반력만 구했고 그럼 이 반력이니까 다시 이거 아니까 요 지점을 잘라 가지고 다시 요 RA를 구하면 돼요. 다시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되기는 해요. 한 번 더 하면 되긴 하는데 이 과정을 쓰면 자유물체도로 쓰면 바로 나오는 거고 중첩법을 쓰면 어차피 이 계산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차이. 근데 식상으로는 중첩법이 훨씬 덜 복잡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 똑같은 문제인데 처음에 초기에 4.5mm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단순하게 이제 중첩법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중첩법으로 생각을 하면 자, 단순해요. 자, 밑에가 지금 없었어요. 그러면 이 300하고 600 때문에 이만큼의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델타량이 생겼을 거예요. 밑에 이만큼 델타량이 나올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서 300과 여기서 600 때문에. 그러면 이 300과 600 때문에 늘어나는 양이 있는데, 이 그렇게 했던 델타량이 이거보다 만약에 더 크면 이걸 닿아서 반력이 RB가 생길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 그냥 허공에 떠 있겠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딱 닿았을 때 반력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중첩법 이제 이 RB가 뭐냐면, 자, 이 300하고 600 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와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량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델타가 300하고 600이 만들어주는 델타량. 근데 내가 RB에 의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눌러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뭐냐면 RB에 의한 델타량.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결과적으로는 델타 300에다가 델타 600. 300 때문에 늘어난 양, 600 때문에 늘어난 양에다가 4.5만큼 뺀 양이 뭐냐면 델타의 RB가 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델타의 300은 요 힘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힘 때문에는 여기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300에 곱하기 길이 150에 여기 보면 킬로뉴턴이고 밀리미터였고,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그냥 미터 단위가 나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A는 250이니까 250에 곱하기 이 탄성계수 2 기가파스칼로 하면 그대로 맞다 맞죠. 요게 300, 그 다음 델타 600 가지고 늘어나는 거는 이 전체하고 요거예요. 따로 나누면. 아까 전에는 여기가 900 걸리고 여기 600이 걸린다고 푼 거고, 지금은 이 300이 주는 영향, 여기 600이 주는 영향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푼 거예요. 이제 보기 나름이니까. 600이 요 윗부분을 보면 600 곱하기 위는 300이죠. 길이가. 그 다음에 면적은 250이고 곱하기 200. 자, 이게 지금 미터 단위가 된다고 아까 계산을 했었고, 두 번째 요 부분은 뭐냐면 600인데 곱하기 길이가 150만 해당이 되고, 밑에 면적은 400이고 곱하기 2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50 나누기 200 다가 이거면 0.90 기가파스칼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 밀리미터. 아, 기가파스칼이니까 미터 단위가 이거 밀리미터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아까 전에도 보면 이가 아까 이게 내가 저기 메가파스칼로 써놨구나. 그죠? 기가파스칼인데 기가파스칼로 쓰면 지금 0.9 이게 지금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밑에 이 값은 600 곱하기 300 자, 600 곱하기 300 나누기 250에 나누기 200 더하기 600에 150 나누기 400에 200 하면 요 값이 지금 4.725mm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625mm가 되고, 실제 그러면 RB에 의한 델타량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5.625에다가 빼기 4.5 그럼 1.125mm만큼 RB에 의해서 전체가 변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풀면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RB로 이 전체를 누르는 거니까 결과는 뭐냐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 하면 RB에 이제 반력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RB의 길이 L 300
나누기 A 250에 위에 거예요. 지금 곱하기 200 mm고 이게 mm였고 더하기 RB가 밑에 여기에 작용하는 부분 길이는 300 똑같고 그 다음에 면적은 400이고 곱하기 200 했는 게 이게 지금 0.16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R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더하기 300 나누기 400 나누기 200 그러니까 1.125 나누기 하면 이제 115 38 여기서 보면 이제 킬로뉴턴이 되겠죠. 단위가 이게 이게 밀리미터고 이게 지금 여기서 아까 킬로뉴턴으로 넣었을 때 이 값이 밀리미터로 나오니까 이게 킬로뉴턴 단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RA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900에서 빼주면 되니까 빼기 115.3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15.38 뭐 784.62 킬로뉴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럼 나머지 알리 다 구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숙제도 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에 의한 문제도 저희가 하다가 그때도 어느 정도만 했었는데 복습 때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온도가 변하면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온도가 델타 T가 올라가면 철도같이 철길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게 되겠죠. 이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이만큼 델타 T만큼 늘어나게 돼요. 온도에 의해서, thermal에 의해서 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델타 T는 이 델타 T의 원래 길이 L만큼 또 다르겠죠. 요 길이 원래가 이 길이냐 따라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L에 비례를 할 거고 델타 T에도 비례를 해요. 그래서 그 비례를 이 알파로 붙여서 이 값을 이제 열팽창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 L을 나눠주면, 나누기 L을 해주면 이 변형률이 되고 알파의 델타 T로 하면 얘는 이제 거의 이제 무차원 값이 되는 거고, 그럼 알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퍼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철 같은 경우가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스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 콘크리트가 한 9.9 정도 될 거예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이 철근을 넣게 되는 게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게 되는 게 이게 한 9.9 정도 되니까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온도의 변화 문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정적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면 여기에서는 입실론 T 결국은 변형률은 있어요. 변형률은 존재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응력은 열응력은 여기다 그냥 탄성계수 E가 있으니까 E에다가 입실론 T를 곱하면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력이라고 하는 건 잡혀서 이 안에 뭔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뭔가 구속돼서 못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자유롭게 늘어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늘어났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잡혀서 늘어나는 걸 못 느리게 해줘야지만 응력이 생기는 거고 이때는 열응력은 없어요. 열응력은 제로예요. 지금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A, B가 길이가 L인데 같이 잡혀 있어요, 끝에. 근데 이게 온도가 델타 T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라면 늘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여기 있던 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델타 T만큼. 그런데 이쪽 벽이 있었기 때문에 중첩법처럼 이게 밀려 들어와서 원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양쪽을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될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열응력이 존재합니다. 열응력이 존재해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보면 중첩법이 되는 거고, 이 중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때 1학기 때는 같이 뺐던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문제 보면 예제 문제가 보면 마이너스 50도 F일 때, 파렌하이트일 때 AC사에 딱 끼워 놨어요. 여기는 좀 초기 상태가 플러스 75일 때 에서 마이너스 150까지 델타 T는 보면 75에서 초기 나중 마이너스 50도 F에다가 빼기 75도 F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25도 F만큼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전체로 줄어들었는데 잡고 있으니까 잡아 당기게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이게 줄어드는 거를 못 줄어들게 잡아 당기니까 이 안에는 결과적으로는 인장 응력이 생길 거예요. 인장 응력이. 조금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거를 막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걸 눌러서 막으니까 이때는 압축 응력이 생길 것이고, 이때는 늘어나니까 인장 줄어드는 거를 잡아 당겨 줘야 되니까 인장 응력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각각 요 부분에서의 각각의 지금 열 응력을 구하시오 하는 거예요. 열 응력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변형률을 구해서 그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델타 T는 125도 F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 델타 T는 지금 보면 자, 델타 T는 알파의 델타 T의 원래 길이의 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값에서 보면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련이 안 돼 있죠. 단지 이게 재료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6.5,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마이너스 6승 퍼 페라나이트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25의 도 F, 이렇게 이제 지워지는 거죠. 곱하기 원래 길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24인치가 되네.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에 125 곱하기 24 곱하기 6.5에 10의 마이너스 6승의 인치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구한 게 마이너스 19.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 크기만큼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RB라는 게 있어서 이 전체를 잡아당겨서 여기다 다시 맞춘 거예요. 근데 이 RB는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델타량만큼 이제 RB에 의한 델타를 구하면 되니까 델타의 RB를 구한다고 하면 앞쪽 부분에서의 RB에다가 여기 보면 델타량이 AE분의 PL이 되니까 RB에다가 곱하기 여기 있는 12 그죠? L의 AC 에다가 A의 AC에다가 2는 똑같고 더하기 RB에다가 곱하기 요 길이 L의 CB 나누기 A의 CB 곱하기 2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RB로 잡아당겨서 늘렸으니까 양의 값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요만큼 줄어드는 거에 이 반대만큼 19.5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밑에 이 부분은 RB로 묶어내고 여기서 보면 이제 12도 똑같네요. 그죠? 길이 12도 똑같고 2도 똑같으니까 이 값 똑같고
길이 12인치로 똑같고 곱하기 이제 남는 건 뭐냐면 A분의 1씩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이와 같으니까 따라서 RB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B를 구했으니까 그럼 이 RB는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의 AC는 뭐냐면 RB의 A의 AC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RB를 구하면 이게 18.85 kP가 됐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나누면 주면 되니까 0.6에 18.85 인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의 시그마의 BC도 똑같이 이 면적 그대로 쓰면 되니까 1.2인치 제곱분의 18.85 여기 이제 KSI가 될 거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첩 문제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고, 자 25번 문제 과제, 그 다음에 30번 문제 과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썼던 문제들이에요. 자, 37번 문제 과제, 그 다음에 44번 문제 과제, 이제 여력력에 대한 거죠. 이건 여력력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거 보면 이 부정적 문제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쌓여 있는 문제, 아까 우리가 말하던 병렬형, 소위 말해서 이제 병렬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연달아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직렬형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같은 건데 이제 이 온도를 올려서 온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도 문제가 돼서 온도에 대한 부정적 문제, 아까하고 똑같은 치수인데 문제를 보면 이제 온도를 올리면 increase in temperature라고 하면 determine 가장 크게 largest allowable increase in temperature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열팽창 계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안쪽에는 스틸 코어라고 해서 지금 11.7 인 거고, 바깥쪽에 브레스는 20.9에요. 알파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를 올리면 델타 T를 올리면 안쪽보다 바깥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바깥쪽이 많이 늘어나고 안쪽은 적게 늘어나는데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결과적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쪽은 적게 늘어나고, 안쪽 스틸이니까 적게 늘어나고, 바깥쪽은 브레스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여기는 많이 늘어나고 스틸은 작게 늘어나는데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어딘가에 델타량이 같은 위치가 되겠죠. 그 이야기 뭐냐 하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브레스는 눌리고 이 스틸은 힘을 받아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델타의 스틸은 이거는 양의 값을 가질 거고, 델타의 브레스는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늘리게 하는 하중이 똑같을 거라고요. 부호만 다르고. 이걸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양이 똑같다. 원래대로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델타 T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델타 T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스틸. 자 그렇게 보면 원래 자 여기가 델타량이 똑같은데 여기까지가, 여기서 보면 이게 원래 거면 여기서 델타 T에 알루미늄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뭐냐 하면 하중 P 때문에 내려온 델타량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이 보면 여기서 보면 원래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틸도 여기까지도 이렇게 보면 이제 델타 T의 지금 스틸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요 하중 P 때문에 델타량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요 델타량이. 그게 지금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식을 만들어 보면 자, 요거에다가 요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T의 알루미늄에 의해서 알루미늄의 온도에서 늘어나는 거에다가 델타 P를 뺀 것이 P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줄어드는 것을 빼서 그 위치가 뭐냐면 이게 델타량이 되는 거고, 이게 그 지금 여기까지 늘어났다 이만큼 줄어들어서 요 양이 맞는 거죠. 요 델타량이. 근데 이쪽은 이만큼 늘어나는데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의 스틸에서는 더하기 델타 P에 의해서 일어나는 스틸의 요가 같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보면 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이게 적합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델타 T의 알루미늄은 뭐냐면 이제 알파의 델타 T의 L이니까 똑같고, 대신 여기 델타 T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스틸 코어가 not to exceed 55MPa이에요. 스틸 코어는. 그러면 스틸 코어에 걸린 능력은 지금 하중이 P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스틸 코어에 P가 걸리면 시그마의 스틸은 뭐냐 하면 A의 스틸에다가 하중 P가 될 건데, 이게 지금 이 응력이 뭐를 넘지 못하냐 하면 55MPa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러면 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P를 55MPa 곱하기 여기 있는 스틸 코어의 면적 20 곱하기 20이 되겠죠. 400mm 제곱. 그러면 54, 20, 22에 000 뉴턴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P가 구해졌으니까 요거는 길이를 그대로 두면 요거 이제 알파에 요거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이고, 이렇게 보면 알루미늄이 아니고 지금 요거네, 브레스네요. 브레스네요. 알루미늄이 아니고 브레스. BR 이것도 여기도 브레스 BR. 그러면 20.9 12-. 그러니까 요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요 식에서는 요 식이 그대로 내려오면 요거니까 알파의 B 에다가 델타 T의 길이 L 빼기 P로 해서 이 브레스가 줄어드는 거니까 A의 브레스 에다가 E의 브레스 에다가 P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L 인 거고, 이쪽에 놓으면 알파의 스틸 에다가 델타 T 곱하기 L 더하기 이 부분 늘어나고 있으니까 A의 스틸, E의 스틸, 그 다음에 P의, 그 다음에 L.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P 값 알고 있죠. 이렇게 L 알고 있죠. A, E 다 알고 있죠.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L은 그냥 지우면 되는 문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르는 것이 뭐냐면 이 델타 T가 같이 모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델타 T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풀어줬으니까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뭐 온도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이 0.5mm보다 늘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늘어나는 게 0.5mm보다 작으면 열응력이 안 생길 거고 압축력도 안 생길 거고, 그거보다 늘어나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도 F에 도 C에요. 오타 깨진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축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축도 지금 보면 이건 이제 10장이죠. 10장에 이제 축에서의 비틀림을 이야기했던 건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있어요. 똑같이 아까 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길이가 L1이고 L2인데 이게 만약에 2배 L1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토크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전체 토크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보면 이 반대로 이렇게 토크가 걸려져야 될 거고,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토크가 걸려져야 될 거라고. 그럼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에서 이 부분이 토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돌아갈 거고, 이쪽 부분도 이 훨씬 더 길었던 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될 거예요. 이 세타만큼. 그러니까 이 부분 뭐냐면 세타는, 왼쪽 부분의 세타는 뭐냐면 J1, G1의 T1의 L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타2가 T2, L2, J2, G2가 될 거고,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이 재료가 지금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합 방정식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T1이고 이게 T2가 되겠죠. 그래서 T1 더하기 T2가 토크 T가 되는 게 평형 방정식. 평형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 또 물론 중첩법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있고 이쪽 오른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토크 T 때문에 이 부분이 비틀어져서 각도가 생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뒷부분은 더 이상 비틀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 거니까 이 부분에서 생기는, 여기는 세타 이 JG분의 1번 부분에서 T의 1번 때문에 일어나는 세타 값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세타 값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비틀어서 이제 이쪽으로 세타가 생겼을 건데 이거를 반대로 이쪽으로 비틀어서 이 TR이라고 하는 것을 비틀어서 원래 위치인 0을 맞춰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TR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타는 뭐냐면 이 전체가 다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J1, G1의 이 보면 TR의 L1 더하기 TR의 L2, J2, G2 이렇게 했는 것이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T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비로 보면 당연히 이게 1대 2였으면 당연히 비트는 것도 이게 비트는 각도의 반대 영향인 거고, 길이에 이거 두 개는 만약에 같은 재료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똑같으면 T하고 L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같은 세타를 위해서.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이 T가 1대 2로 길이 B가 되어 있으면 이 토크는 여기에는 2 토크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1 토크가 돼야 되겠죠. 이 L이고 이게 L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게 곱해서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전체 길이로 보면 3분의 2t가 돼야 되고 이쪽은 3분의 1t가 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예제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식을 쓰는 거를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쓴 거를 식을 사용을 해도 돼요. 이 90파운드 피트가 이렇게 비틀어지면 이쪽에는 TB가 생길 거고, 이쪽도 당연히 같은 쪽으로 TA가 생겨야지만 버티겠죠. 그러면 여기서 TA가 여기에 걸리고 TB가 여기에 걸리는데, 당연히 TA 더하기 TB는 여기 있는 90파운드 피트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TA에 의한 요 부분의 세타량과 요 TB에 의한 요 부분의 세타량이 똑같아야 되겠죠. TA의 L 똑같이 5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B는 길이가 10, AB는 길이가 10이고 직경이 8분의 7인치 D가, 그 다음에 B는 길이 5인치고 직경 8분의 5인치, 전체니까 절반이 딱 뚫려 있는 거죠. 직경이 안에는 5분의 8분의 5인치. 그럼 D가 안쪽이 그렇게 뚫려 있고 여기는 D 아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J1, G는 똑같은 거고, 여기는 세타 B는 TB의 길이는 5고, 그러면 J2의 G가 될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G 값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뭐 TA는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J1 더하기 J2 분의 이쪽 반대쪽 J2만큼의 힘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TB는 당연히 J1 더하기 J2 분의 J1 곱하기 T만큼 걸리게 되겠죠. 값이, 토크가. 그럼 이제 J를 구하면 J는 2분의 파이 C의 4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고, 8분의 7인치가 직경이니까 16분의 7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J2는 뭐냐면 J1에다가 빼기 2분의 파이에다가 5분의 16. 현재는 4제곱. 이걸 뺀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 문제 10.5번은 문제 10.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제 축이 있고 이 바깥쪽에 알루미늄 튜브가 있어요. 여기 돼 있고, 근데 이제 강제 축의 허용력은 120MPa, 전단이겠죠. 비틀었으니까. 알루미늄은 이제 70MPa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최대 토크 T0를 구하라.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얘는 지금 부정적 문제예요. 부정적 이제 축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전체로 이렇게 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쪽 토크 T0가 걸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알루미늄에 걸리는 토크가 있고 스틸에 걸리는 토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알루미늄에 걸리는 토크에다가 스틸에 걸리는 토크의 합이 T0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값하고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값을 구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극한값만 생각을 하면 이 값과 이 값을 다 구할 수는 있을 건데, 문제가 둘 다 똑같은 크기로 그게 정해지지 않고 이 토크의 비율이 이거와 이거에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은 뭐에 달려 있냐 하면 우리가 같은 만큼의 여기서 같은 만큼 파이가 돌 거니까 이거는 파이 알루미늄하고 파이 스틸하고 이게 똑같겠죠. 이게 합이 아니고 두 개가 동일하겠죠. 이렇게 이 도는 게 똑같을 거니까 이 안쪽이 파이만큼 돌더라도 바깥쪽도 똑같이 돌아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관계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파이의 AL은 뭐냐면 JG분의 T의 AL의 길이 L은 똑같고, 이거는 둘 다 알루미늄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토크의 스틸이고 길이 L이고 JG에 보면 스틸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하고 스틸의 이 토크의 비율은 나온다는 거죠. 비율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 간에 어느 한쪽이 최대가 됐을 때 나머지가 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알루미늄이 파기 직전까지라고 하면 스틸이 넘지 않는 지점에서 돼야 될 것이고, 스틸이 가장 최대였다고 하면 알루미늄이 파괴되지 않아야 될 건데, 둘 중에 어느 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 다 안전한 경우, 둘 다 안전한 때가 T0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자, 제2의 알루미늄 같으면 이게 76이니까 2분의 파이에 가장 외경 38의 4제곱 빼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8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럼 요 사이가 이게 8이니까 나머지 4측 반경은 30이겠네요. 30의 4제곱. 이게 J 값이고, 그 다음에 G의 AL은 어쨌든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물성에서 그게 빠졌네요. 그죠? G의 알루미늄의 G 값은 밑에 그림에서 보면 27GPa, 그리고 G의 스틸을 보면 스틸 값은 지금 보면 밑에 77GPa 이게 주어져야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G의 AL은 27GPa, 그리고 J의 스틸은 보면 2분의 파이에다가 이게 50이니까 25만큼 4제곱, 여기 밑에 4제곱. G의 스틸은 77GPa. 그럼 이 값 달고 L은 지워지니까, 그러면 알루미늄의 토크는 스틸 대비 몇 배가 될 거냐 뭐 이야기를 하면, T2가 스틸이니까, 스틸이면 계산을 그대로 해보면 1 나누기 0.874니까 1.144 T의 스틸이 될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반대로 보면 T의 토크의 스틸은 0.874 토크의 알루미늄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T에다가 넣을 수는 있고, 어쨌든 이 비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한다. 알루미늄 즉 70MPa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뭐냐면 타우의 알루미늄이니까 이거는 J의 알루미늄 분의 A분의 T, 이제 이게 타우가 되겠죠. CAL J분의 TC니까 이게 지금 70MPa이 돼야 되고, 따라서 밑에 있는 알루미늄 J값 구한 게 2.003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38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의 AL이고, 이 값이 지금 70MPa이야 되니까, 따라서 알루미늄에 쓸 수 있는 토크는 알루미늄에서 쓸 수 있는 토크의 최대값은 3690 뉴턴 미터 라고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알루미늄에서 구해질 수 있는 최대 토크는 이 값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알면 스틸은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토크의 스틸을 구해보면 0.874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3325 뉴턴 미터가 되는데, 자, 이 값으로 타우의 스틸을 구하게 되면 이때는 T의 스틸에 C의 스틸에다가 J의 스틸을 넣게 되고 구하게 되는데, 이러면 3325 뉴턴 미터에다가 밑에 J 값 넣고 곱하기 C는 25 미터고, 일단 파이 나누기 2에 곱하기 25의 4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 되면 세제곱 제곱되고, 여기가 10의 3승이 돼버리니까, 그러고 여기다가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러면 3325 곱하기 3325의 10의 3승 곱하기 25 나누기 25의 4제곱 나누기 파이 곱하기 2 하면 135. 3325가 아니고 3225네요. 3225. 그러면 값이 131.3 메가파스칼.
그럼 지금 이 값일 때는 이게 지금 120메가파스칼보다 커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알루미늄에 맞추어 가지고 토크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때는 스틸은 이미 파괴가 되어 있을 때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스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토크의 스틸을 구하면 요 식에서 이 식 자체가 그대로 이게 지금 120메가파스칼이 넘지 않도록 하면 되니까 토크 스틸은 120메가파스칼 곱하기 j 스틸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5의 4제곱 밀리미터 4제곱 이고 나누기 25니까 요거는 그대로 지우면 세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 뉴턴이고 밀리미터니까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100씩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25의 세제곱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밀리미터 단위가 되니까 나누기 1000 그러면 2945 뉴턴 미터가 되고 이때 토크의 알루미늄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곱하기 1.144 곱해지면 되니까 3369 뉴턴 미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의 스틸이 파괴 직전까지 갔을 때 알루미늄에 걸린 토크는 이거니까 이 값이 이 값하고 비교해 보면 이 값이 더 크죠. 이게 파괴될 때까지의 알루미늄의 토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두 값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T0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차피 푸는 식들은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꼬아놓은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로는 과제로는 여기 10.45번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로 보면 10.45번 문제 그 다음에 앞에 있던 9.44번 그 다음에 9.37번 그 다음 9.30번 그리고 9.25번 까지가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홈워크를 써 놓으면 이번 주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9.25 9.30 9.37 그 다음에 9.44 그 다음에 10.45번 까지가 숙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 많이 풀어줬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냥 솔루션을 뺏겨만 놓지 말고 솔루션 보더라도 다시 고민해서 혼자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식만 좀 복잡해 보이지 원리상으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니까 또 필요하면 다음 주에 당연히 또 필요하면 당연히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